대한민국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이 산하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체육회는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4일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승인받으면 문체부에 정관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의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요.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체육회 산하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회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물론 4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제한 없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들의 선거권 제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 사실상 새 인물의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우리 문체부가 승인하든 안 하든 체육회가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대신 나라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 여기에 과거의 발언 덕분에 홍 감독을 향한 배신감이 너무나 큰데요. 홍 감독은 대표팀의 새 감독 하마평에 오르자 꾸준히 불편하다라는 기색을 내비쳤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울산 팬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1월 과거 울산에서 활약했던 아마노준을 향한 저격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의 미드필더인 아마노는 2022년도 시즌 울산에서 임대선수 신분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시즌 울산 잔류 여부를 두고 주목받는 사이 그는 홀연히 울산의 우승 경쟁팀인 전북현대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에 홍 감독은 분노했습니다. 홍 감독은 아마노가 울산 잔류를 약속했지만 어겼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곧바로 아마노 측은 홍 감독의 발언에 반발했지만 울산은 이례적으로 아마노 이적 협상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진실 공방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의 발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노의 배신감을 느꼈던 홍 감독이 울산의 배신감을 안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을 아마노의 이름에 빗대어 아마노 홍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감독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덕분에 울산 팬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피눈물 섞인 배신감뿐이었습니다. 한때 K리그 2년 연속 우승을 안겨주며 팬들에게 기쁨을 안긴 수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52분가량의 영상에서 박주호는 지난 2월부터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이끄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선임 작업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주호는 후뱅 아모림, 제시 마치, 바스코 세아브라를 감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주호는 외국 감독을 설명할 때는 이건 안 좋고 저건 안 좋고라는 말했지만 국내 감독은 무조건 다 좋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박주호가 의견을 냈을 때 그게 아니야. 주호야, 넌 지도자를 못 해봐서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 5개월간 회의뿐 아니라 소모임까지 참여하면서 열과 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약 20차례 회의에 참석했다는 박주호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정말 몰랐다며 다만 홍명보 감독으로 내부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홍 감독이 인터뷰에서 계속 안 한다고 말했기에 아닐 줄 알았다. 다른 대안이 있을 줄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사이에 어떤 신경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감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박주호는 계속 홍 감독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홍 감독이 고사했는데도 후보군에 계속 있었다. 김도훈 감독도 안 한다는 사람도 300억 원이 필요한 아모림도 12인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감독들도 동일하게 전술적 색깔, 게임 플랜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결이 맞는 감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고, 그럼 아예 국내 감독들이 후보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살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나 묵살되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되돌아보면 제시 마쉬가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기 때문에 마쉬가 감독이 될 줄 알았는데 결렬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느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주호는 대표팀 임시 감독을 토해 없이 다수결로 정했다. 일부 위원은 본인이 임시 감독이 되려 했다. 외국인 감독에 대해선 흠잡기 바빴고 회의를 한 5개월이 국내 감독 선임을 위한 빌드업 같았다 등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감독을 뽑는 전력강화위원인 그가 영상 녹화 중 언론 기사를 통해 홍명보 감독 선임을 접한 모습도 담겨 전력강화위원회가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운영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이 SNS 출연 영상을 통해 위원회 활동과 감독 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했다며 치우친 자기 시각에서 본 이러한 언행이 전력강화위원회 자체는 물론 자신을 제외한 많은 위원들의 그간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 지난 5개월간 함께 일해온 나머지 전력강화위원들에게도 사과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박주호 영상 속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홍 감독 선임이 절차상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박주호 위원이 한국 축구를 위해 뽑고 싶었던 감독상과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절차상 잘못됐다고 경솔하게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은 박주호 말에 반박한 축협아 헛짓거리하지 말고 정보 흘린 위원들이나 단속해라, 더 추잡해지지 마라 등 강하게 반발하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